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FOMC 앞두고 주가 하락, 국채 혼조, 달러 보합. 어제는 나스닥이 0.71%, S&P 500 지수는 0.2%, 다우존스 지수는 0.27%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어제 하락은 내일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경에 열릴 FOMC 회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지난 FOMC처럼 아예 안 한다고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시장 예상으로는 8월 잭슨 홀이나 9월 FOMC 회의 이후에 테이퍼링 발언을 하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무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 주식시장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경향이 있어서 새롭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번에는 확실히 아니다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를 넘지 못하고 1.497로 끝이 났습니다. 이 얘기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고요. 연준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반응입니다. 빅테크 주식이 소폭 떨어지긴 했으나 충격적이지 않고 기름값이 올라 엑슨모빌, 옥시덴탈 등 이런 석유 주식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법원 바이든 연방 토지 시추 임대 금지의 제동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다우티 판사는 행정부가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한 연방 토지 임대 중단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 승인 없이 임대를 중단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기름값 파동의 원인인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연방 토지 수역 임대차 계약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넷째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어젠다의 일환이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셰일가스 시추를 개인의 셰일가스 시추를 막지는 못하나 연방정부의 토지에서 하는 셰일가스의 시추를 금하는 행정명령으로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름값이 이렇게 $7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떨어지질 않았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뛰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시추를 통해서 새로운 셰일가스 층을 찾아내서 석유를 세계에 공급해왔기 때문에 유가가 60불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70불 정도까지 갔다가도 이제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연방정부의 토지에서 석유 가스 시추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미국에서는 공급이 되지 않고 기름값이 떨어지질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의 제동으로 새로운 셰일층에서 시추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당연히 기름값은 60불대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CPI 발표 때 4.7% 예상했는데 5% 나와서 시장이 서프라이즈 했죠. CPI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뛴 것이 자동차,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고 이것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이죠. 그런데 다음으로 많이 뛴 항목이 바로 여행 항공 수요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가가 올라서 항공료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CPI가 높게 나온 결과가 되었는데요. 물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나 중고차 이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죠. 렌트카 같은 경우도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업체들이 석유를 캐낸다면 유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항공유나 휘발유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 항공의 CPI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고 다음 달에 아니면 다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잘 나가던 엑선모빌, 옥시덴탈 등 석유 메이저뿐 아니라 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 등까지도 주가가 부러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테이퍼링 발언만 없이 끝난다면 빅테크는 내일 새벽에 올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나토는 중국은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 함께 맞설 것 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지목하며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러시아, 옛소련 포함의 공격에 대비한 대서양 군사동맹 나토가 창립 72년 만에 아시아 국가인 중국의 화살을 겨눈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이제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트럼프 때에는 독고다이로 중국을 제재했다면 바이든은 확실히 우방을 만들어서 연합군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중국 봉쇄는 확실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빌런은 소련에서 중국으로 교체되었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식민지가 없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경제공황 탈출입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서 새로운 시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 입장에서 보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영국은 미국에게 일본에게 대주던 석유를 끊으라 했습니다. 미국에게 90%의 석유를 의지하던 일본은 1년도 채 안 남은 석유의 비축량 때문에 전선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시장인 중국은 물론이고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나는 인도네시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에 석유 비축기지가 있는 진주만을 먼저 선제적으로 폭격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이 한 번에 아시아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의 진주만에 석유를 넣고 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진주만 폭격은 미국의 해군을 먼저 봉쇄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미국은 이때 알았습니다. 미국보다 일본의 순양함, 구척함과 심지어 항공모함도 일본이 훨씬 미국보다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이를 뒷받침해줄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 제재는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토와 같이 봉쇄 전략에 나선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것이죠. 일본이 군사적 우위에 있었지만 생산력은 미국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 많은 육해군의 군사력을 증강해서 일본을 압도했고요. 해전에서 공중전에서 일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남침이 있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메가더 장군은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중국의 이제 마오쩌둥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중국 본토까지 위협한다면 중공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은 1951년 중공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원래 전선은 대만과 한국 사이에서 어느 곳이 먼저 터지느냐 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에치슨이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었죠. 에치슨 라인을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이것은 중공의 마오쩌둥이나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의 이제 오판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대만과 남한을 그 공산당이 이제 침략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참전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오판이죠. 중국의 마오쩌둥은 중국 본토를 먹고 대만까지 접수해서 통일을 이루려 했고요.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 전쟁터는 대만이 아닌 한반도에서 먼저 일어났죠. 미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승리한 전승국이지만 한국 전쟁에서는 휴전이라는 무승부로 끝나면서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공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식량난에 결국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를 했고요.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비판에 직면한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 대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만 위기입니다. 1954년에서 55년에 일어난 이제 첫 번째 대만 해협의 위기는 중국은 대만의 진먼과 마주섬을 포격을 합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고요. 소련이 중국을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만 위기입니다. 두 번째 대만 위기는 이런 미국의 봉쇄 전략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요. 1958년 대만 해협 위기는 중국이 대만의 섬들을 포격을 했고요. 1000명의 대만인과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당시 중국 봉쇄의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이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벌인 쇼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대만 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만 위기죠. 1996년 선거가 다가오자 국민당의 지도자인 리덩후이가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넬 대학을 방문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자기의 이제 모교죠.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중국을 열받게 했습니다. 중국은 1996년 대만 선거가 다가오자 수십만 명의 중국군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미국은 항모전단 2척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결국 역효과로 국민당의 리덩후이가 인기가 더 높아졌고 의회도 과반수를 넘겨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단결은 중국을 1950년대, 60년대처럼 봉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예처럼 군사력이 뒷받침하지 못한 경제 봉쇄는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차 세계대전이나 1950년대에서 60년대가 아닙니다. 소련이 망하고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경제 가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1985년 미국의 경제력을 위협한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전쟁 없이 일본을 꿇어앉힐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봉쇄를 통해 중국을 꿇어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만 위기의 시나리오가 재판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만의 민주당이 하나의 중국을 무시하고 독립국가 대만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러면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이제 고조가 되고요. 중국은 대만에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침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식량 수출 금지와 에너지 수출 금지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싱가포르 인근의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전쟁에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있고요. 요즘에 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석유 비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는 유럽으로의 수출로를 뚫는 것이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부터 육로로 석유 수입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고익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에 대비해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압도한 것은 미국의 무기 생산력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반도체 쇼티지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가 옛날에는 기계 장치였지만 지금은 모두 터치 패널로 제어되는 전자장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사 무기도 전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죠. 따라서 대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해야 중국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무기의 생산력에서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반도체 공장을 더 짓기로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를 시작했고요. 끝이 전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끝장이 나야 끝이 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씩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